이 땅 모든 부모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서 들어보는 시간, 인터뷰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옆에 앉아 계신 분의 표정이 굉장히 어두운 것 같네요. 네. 지금 아이가 몇 학년입니까? 중3입니다. 중3 말하지 않아도, 이 친구들 무서워서 전쟁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그럼 질풍노도의 시기를 넘어가고 있겠군요.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넘어가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시작인지 끝점인지 아직 그 고점을 몰라서. 아들인가요? 딸인가요? 아들입니다. 아들이시고. 네. 그럼 가족이 어떻게 되세요? 아들 하나. 아들 하나. 네. 와이프도 이렇게 일을 하시나요, 같이? 네네. 좀 저희 집안은 좀 특이하게 저는 에듀테크 쪽에 회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미래지향적인 교육을 저는 목표로 해서 하고 있는데 또 공교롭게도 집사람은 또 우리나라 대표적인 사교육 회사의 실장으로 또 아이고 이런 잠깐만 이거 머리가 아프군요. 그러니까 변화하는 교육의 일선에 서 계신 아빠와 아주 전형적인 사교육권의 일선에 서 계신 엄마와 갑자기 아들이 불행해지네. 불쌍해지는데 중간에 끼어서 그러니까 정말 질풍노도의 시기를 엄마 아빠 아이가 같이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아들에 대한 기대가 있으셨어요? 우리 아이는 뭘 할 거야, 뭘 잘할 거야 라는 아빠로서 엄마하고 좀 교육이 다르셨나요? 예, 좀 집사람하고는 좀 많이 다른데 최근에 이제 집사람도 조금씩 이제 제 의견에 조금 동참을 하는 쪽으로 오고 있는데 아이가 어릴 적에는 흔히 말하는 영재 그런 쪽의 이야기를 들었고 또 영재원에도 다녔고요. 크게 영재원에 대한 일단 기대나 또는 영재원을 또 조기에 간다고 해도 좋을 거라고는 사실 생각을 하질 않았었거든요. 굳이 지금부터 힘을 쓸 필요 있느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아들이 시험 못 쳐서 이랬는데 합격을 했더라고요. 합격을 했네. 영재네. 그래서 이제 아들 덕분에 또 어깨 뽕이라고 당연하죠. 아니 사실 부모로서 내 아이가 시험을 봐서 잘한다 이게 싫을 부모는 사실은 없다고 봐요. 솔직하게. 그래서 어깨 뽕이 올라가서 아이도 그렇고 집사람도 그렇게 어울리고 있는데 이제 또 부푼 희망을 품고 있는데 좀 더 좋은 그렇죠. 학군으로 그렇죠. 이사도 가셨어요? 솔직한 아빠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이제 기왕 본인이 시작했으니까 좀 도와주자.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사춘기가 오면서 그저 웃지요. 전형적인 이제 사춘기를 이제 겪고 또 집사람은 이제 또 갱년기가 오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갱년기와 사춘기가 이제 원래 부딪히면 갱년기가 이긴다고 하던데. 근데 한 번에 집사람이 이기는 것 같은데 그거 사춘기가 이기는 것 같아요. 자기는 공부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굳건히 하고 있죠. 어쨌든 사회적으로 정해놓은 규범과 규율에 대해서는 자기만의 해석하는 방법론이 있다 보니 그게 좀 안 맞죠. 사회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시선이라는 게 존재를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그런 사회적 규범 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것을 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그것이 너무 과정 없이 좋은 말로는 혁신이고 또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또 그런 것들 괜한 무모하다. 무모한 혹은 또 편견을 줄 수가 있으니 그래서 혹여나 이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좀 앞으로의 진로에서 굳이 본의 아니게 좋은 글씨를 달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좀 우려가 한편으로 있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저는 좀 아들을 좀 믿는 쪽이고요. 그리고 우연찮게 그 영화를 한 편 봤는데요. 제목이 갑자기 기억은 나지 않는데 하여튼 잃어버린 어떤 반려견을 찾는 이야기였어요. 그 이야기의 핵심이 아빠와 아들이 그 강아지를 찾기 위해서 전국을 이제 하이킹을 다니면서 찾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너무 유명해져서 이제 유명인사가 됐어요. 그 주변 또래에 있는 아이들과 이제 그 아빠가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인데 우리가 지금 2000년대에 다 태어났는데 우리는 과거와 달리 의학기술이 발달이 되어서 40살 이전에 죽는 것보다 100살 이전에 죽는 게 더 확률이 높다. 그렇다면 우리가 56년을 일을 하거나 57년을 일을 하거나 큰 차이가 있을까? 단지 우리는 조금 더 삶이 늘어난 만큼 조금 더 늦게 출발하는 건데 왜 세상은
자꾸 더 빨리 가라고 하는지, 우리는 그 1년을 넣지만 그 1년이 세상을 탐구하고 좋아하는 일을 찾아내고 그러는 걸 하는데 왜 부모님들은 그렇게 생각할까라는 그거를 보면서 집사람한테 보냈죠. 의도를 담고 네. 굳이 남들보다 빨리 간다고 다 좋은 건 아니다. 네. 탐색하는 기간도 필요하고 그 1, 2년 늦었다고 그게 뭐가 문제가 돼 라고 아내를 설득하고 싶으셨던 거군요. 그렇죠. 집사람도 이제 그 학원에 있으면서 보고 있는데 네. 거기서 과고 뭐 영재고 있는 친구들도 보지만 정말 저 친구도 공부를 좋아하는 친구들인 거고요. 그렇지 못한 친구들이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걸 집사람 옆에서 보고 그렇죠, 있으니까요. 그렇죠. 시키니까 예. 하고 마지못해 하는 친구들도 당연히 있을 수 있죠.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미래 트렌드를 계속해서 확인을 하고 또 그걸 비즈니스로 하고 있는 회사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까지 인간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세상이 다가오고 있고 이미 우리 성인, 기성인들은 지금 아이들에게 지식으로서는 이길 수 없는 시점에 도달을 해 있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곳이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대한민국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친구들은 대한민국이 아닌 지구 그리고 아마 전 우주에서 생활을 할 건데,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교육 프로세스 전혀 미래지향적이지 않다라는 그렇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요즘 계속 고민이 집사람하고도 이야기하는 게 공부를 잘한다라는 기준이 뭘까? 그리고 성공이라는 기준은 뭘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좀 논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집사람이 많이 내려놓은 상태고요. 많이 네. 몇 년 만에 많이 내려놓으셨나요?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이 내려놨죠. 쉽지 않으셨을 텐데. 네. 예전에는 내려놨다고 하지만 한편에 또 희망으로 입시 정보를 보고 있고 이렇게 내려놨는데 여기에 막 모으고 있어. 그렇죠. 그래 거기는 이렇게 가야 돼 이런 거. 네, 왜냐면 네. 이제 내려놓다가도 주변에 우리 애도 그랬는데 나중에 다시 마음을 잡더라. 그렇죠. 그럼 엄마가 내려온다 다시 또 들어와. 난 100번이에요. 예. 요즘은 그 인공지능 기반으로 이런 진로 진학이나 또 취업이나 잔매칭 쪽을 하다 보니 인서울대학에 가서도 진로를 못 찾아서 네. 방황하는 사람들 너무 많이 보고 너무 많죠. 있고요. 예. 오히려 그 대학이 전공이 오히려 이제 현실적으로 간다라면 그 전공이 맞지 않았다라면 너는 왜 그럼 그 시간을 허송세월을 보냈냐라고 리스크로도 작용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네. 네. 최근에 이런 생성형의 AI가 나오면서 이제 우리가 일을 잘한다라는 정의들이 점점점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우리 일을 한다는 건 사람의 노동력이 투여된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이제 일을 한다라는 그 정의가 노동력 제공이 아니라 내가 명령을 내리고 네.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한 선택을 하는 형태로 이제는 바뀌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명령을 어떻게 잘 내릴 것인가? 누구에게? 인공지능에게. 네. 내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환경에 대한 분석과 네. 어떻게 명령을 잘 내릴 것인가라는 통찰적인 영역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암기나 공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시행착오에서 나오는 어찌 보면 경험에 네. 의해서 명령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일의 정의가 바뀐다는 것은 가까운 미래에 인공지능과 함께 어떤 사람이 매력적인 사람이냐, 또 어떤 사람이 일을 잘한다는 정의가 지금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바뀔 거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뭘 때 제 나름대로 답을 얻은 거는 오히려 인공지능이 보편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쓴다라는 것은 결국은 업무를 수행하는 역량에 있어서는 좀 보편적일 것 같다. 네. 그러면 결국은 같이 일을 함으로 해서 행복하고 힘을 내어주고 네. 용기를 북돋워 줄 수 있는, 지금 우리가 그 토트넘에서 활약하는 손흥민 네네네. 선수처럼 같이 있음으로 해서 내가 저분 때문에 더 시너지를. 에너지가 났어요. 예.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미래에는 훌륭한 인재상이 되지 않을까. 충분히. 아니 에듀테크 기업의 대표로 계시잖아요. 네. 세상이 변화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부모도 열려야 된다. 물론 교과 과정이 조금씩 변했지만 변화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은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공부가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변별을 공부하는. 네, 변별을 위한 지식 예. 테스트죠. 그럼 네. 그 변별이 어떤 기준의 변별이냐에 따라서 저는 다를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 지금은 그 변별이 대학을 상위권으로 줄을 세우는 변별의 모든 과정이 맞춰져 있다 보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인공지능이나 이런 테크 분야를 계속 하다 보니 지금 변별의 기준이 안 맞는 것 같다.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계속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한편으로 요즘 제가 조금 계속 고민을 하게 되는 게 제 지인 중에 제네바 와이포에 이제 그 유엔에 근무하시는 네. 박사님 한 분 계신데요. 이제 가족끼리 이렇게 왕래를 좀 자주 하게 됩니다. 네. 예, 그 박사님 아들도 우리 아들하고 이제 친하게 지내는데 한 살 많아요. 네네. 이제 작년에 이제 만났을 때 이제 근황을 여기에다 자기가 방향을 잡았다고 네. 하더라고. 뭘 할 거니 이러니 이제 변호사를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아들이? 그래. 네. 잘했다. 근데 자기가 고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무슨 고민이니 하니까 이제 있는 곳이 이제 제네바다 보니까 스위스 제네바. 예. 나는 변호사를 제네바에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가까운 나라인 프랑스에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EU에서 해야 되는지 네. 생각 자체가 우리는 항상 대한민국이라고 생각. 그러니까 내가 어느 에어리에 살지가 고민이다. 그러니까 생각의 폭이 다른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라면 어떻게 했었을까? 부모들은 그렇지, 생각 잘했어. 그러면 너는 일단 로스쿨 가야겠지. 일단 로스쿨 합격해야 돼. 이제 이런 과정으로 갔겠죠. A과 D가 물론 다르겠지만 경쟁력은 어디가 높을까 했었을 때 내가 어디에서 왜 일을 해야 되는가라는 그 왜에 대한 답을 찾은 친구가 훨씬 더 경쟁력이 높지 않을까. 그렇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계속 찾기 위해서 좀 고민하고. 네. 근데 말씀처럼 세상이 많이 변했죠. AI 시대가 오면서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근데 애가 공부 잘해서 영재에서 쭉쭉쭉 갔으면 아드님도 똑같이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깨닫게 되는. 참 솔직하셔서 마음에 듭니다. 저도 이제 일을 하거나 또 이제 강연 기회가 있으면 이제 직장인이 아니고 직업인이 되어라는 그런 말을 저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직장이라는 곳은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 모여있는 공간일 뿐인 거고 업이라는 것은 결국은 주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같이 성장하는 게 업이고 내가 쌓아가면서 그러니까 인공지능으로 해서 이 일자리가 대체되지 않을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직업으로 생각하시는 분, 인공지능을 이렇게 활용하면 내 일에 엄청나게 도움이 되겠다라고 오히려 더 좋아하시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일자리의 대체는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사람한테 대체가 된다. 그럼 공부의 결이 달라져야 되는 거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아들이 2학년 때인가 그 시험을 쳤는데 그 시험 문제가 뭐였냐면 위문 편지는 누구에게 써야 될까요? 였거든요. 우리 이제 기성세대는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군인 아저씨. 국군 위문 편지 이래 됐잖아. 근데 우리 아들이 쓰니까 노숙자를 썼거든요. 우리는 모든 것을 사지선다형으로 만들고 얼마든지 틀림이 아닌 다름인데 그걸 꼭 보면 답을 또 만들려고 하는 앞으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좀 다름을 존중해주는 것이 오히려 미래의 경쟁력이지 않을까. 또 요즘 글로벌 문화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단일 민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이게 이제 글로벌에서 상당히 또 리스크적인 요소가 많죠. 글로벌에서는 보편적으로 보는 것들을 우리는 좀 터부시하게 되고 또 본능적으로 몸이 반응을 통해서 이상해 뭐 이런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 글로벌에서 부모들이 알게 모르게 주입시켰던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아이들의 가능성을 좀 더 막아버리는. 그러니까 머리는 이해를 하지만 뭔가 마음이 다르게 반응을 하는. 요즘 계속 고민이 이런 글로벌에서 필요한 게 진짜 뭘까? 그거는 결국은 이런 지식이 아니라 체득할 수 있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과 배려 그리고 요즘 그게 계속 고민입니다. 믿는 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지랄 총량의 법칙이죠. 그렇죠? 사춘기 때 많이 얘기하죠. 그 지랄 총량의 법칙이 빨리 가득 차서 아들이 밝게 다시 돌아오기를 그게 끝나길 원하시는 거죠? 그렇죠. 나도 우리 아들과 여행도 많이 다니고 한다고 했는데 놀아주고 많이 놀았는데 어느 순간 이제 대화가 많이 줄어들게 되고 아들이 문자 오는 거는 이제 데이터 요구하는 아빠 게임해야 돼 데이터 좀 줘 이런 거.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마다 속도가 다르고 바라보는 방향이 다르고 집사람은 어쨌든 사교육에 대한 정보가 뭐
많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주변 엄마들이. 환경 자체가. 네. 그러니까 엄마이면서도 현재 업이 지금 그 그렇죠. 일을 하고 있다 네. 보니 너무나도 많은 정보들이 오고 있고요. 아들을 믿느냐? 믿으면 다 해결될 것 같아요. 이거 꽉 잡고 있자. 이거 꽉 잡고 난 있자. 너 믿는다. 네. 당시 그렇게 얘기하지 마라. 다 그렇게 열심히 해 이랬는데 네. 요즘 아들 덕분에 많이 깨지시면서 네. 이제 새로운 세상과 마주하면서 남편 말에 약간 힘을 더 실게 이제 되셨나요? 공감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얼마 전에 하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흔히 말하는 영재를 나오게 네. 영재원에서 다시 대다수가 또 뭐 과거 영재고를 가는데 그 바라는 또 스펙이라는 게 또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출석이나. 지금 와서 제일 아쉽다는 그 출석 일수나 채우기 위해서 여행을 많이 못 다는 게 네. 또 사실 지금도 뭐 과거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어쨌든 뭐 그런 부분들을 차라리 우리가 좀 더 내려놨다라면 오히려 더 가족이 더 많은 시간 함께 보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때 한번 그런 부분들도 한번 시도해보자. 아이가 해온 만큼 원하는 학교를 가면 제일 좋은 거죠. 가장 본인의 희망이었는데 부모님께서 이렇게 좀 뒤에 탈출구를 열어주신다는 게 아이 스트레스에 굉장한 힘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많이 열고 내려놓으신 거죠? 말씀을 이렇게 하시지만 속으로 마음은 그래도 또 뭐 아직 우리는 많이 내렸는데 아들 입장에서는 또 다르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한편으로 또 계속 반성하는 게 서로 각자 말하는 것 같아요. 결국은 뭐 본인이 좋아하는 부분인데 그건 제가 잘 모르니 이게 납부가 형성이 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또 제가 이제 좀 좋아하는 분야는 또 아들 입장에서는 뭘 또 이런 걸 그렇죠.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고 다시 이들과 소통하는 방법들을 다시 재정립하고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역시도 일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 방법 저 방법을 아들과 좀 시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빠 사업 잘 되라고 아들이 지금 잠시 아빠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사실 어떤 기회가 되지 않으면 사고를 깨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러나 그 기회가 왔을 때 그 사고를 깨면서 더 발전적 기회를 또 잡아내는 건 그런 일 때문에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네. 교육에 대한 그 개념을 좀 새롭게 볼 수 있는 기회를 아이를 키우시면서 더 느끼고 계신 거 아닌가. 응원하겠습니다. 어떤 그림이든 네, 사춘기에 네. 절정에 계신 아빠와 오늘 이야기를 해봤고요. 한마디 주신다면 아들에게 어떤 말씀 주고 싶으세요? 아들 무조건 믿는다. 자, 갱년기와 사춘기에 싸우고 계신 아내에게 한마디 하신다면 분명히 지금까지 잘 해왔고 그리고 또 지금 변화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잘 해갈 거고 같이 아들을 믿으면 그 확신을 가지면 우리 아들은 분명히 확신을 줄 것이다. 결국은 우리가 인공지능에도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대답이 나오고 항상 올바른 질문을 해야지 올바른 대답이 맞습니다. 나온다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아이들에게 하고 있는 이것이 부모님 입장에서 미래에 분명히 잘 될 것이라고 본인 스스로 확신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되물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 시대에 이것이 옳은 일일까? 우리가 지금 의사결정하고 네. 아이들이 진로를 잡아주고 있는 이 방향이 네.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인지를 한번 쉬운 과정은 없습니다. 아이를 키우시면서 진짜 우리도 인생을 배워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1편에 비해서 너무 제가 드릴 이야기가 없어가지고 그 전편이요? 조회수가 너무 차이 날것 같아요. 괜찮아요. 그분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항상 우리가 성공했을 때 자신 있게 얘기하지만 돌아보면 채우지 못한 부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러나 이 땅 모든 부모의 교육은 다 옳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아이를 위해서 최선을 선택하지 차선을 선택하는 부모는 없다. 그렇죠. 갱년기가 반드시 성공하십니다. 그러나 사춘기도 들어주시기를.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